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금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숨은 쉴 수 있었던 그런 장세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살펴볼게요.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좀 주봉상으로 회복을 못 시켜주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좀 강보합 그림이 나왔다라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가 이탈했지만 그래도 강보합 그림이 나왔다. 그나마 다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도 외국인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도를 했지만 코스닥에서는 또 순매수를 또 해주는 그런 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요즘에는 사실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좀 디커플링이 있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 지수 좋다고 그런 좀 구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들로 인해 갖고 그동안 안 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골이 깊었던 만큼 그 회복도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골이 좀 깊었어요. 골이 깊었고 여기서 한번 5만 원대를 찍었는데 오늘 이제 다시 또 5만 원대를 다시 찍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떤 증시의 상황으로 인해 갖고 추가적으로 이제 빠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이제 증시가 좀 선방했던 거는 여러분들 대만의 이제 TSMC라고 들어보셨죠? TSMC가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하고 마이너스 19% 정도 감소했는데, 근데 이제 요게 전분기 대비를 해봤을 때는 플러스 13%가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어떤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갖고 좀 안도,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해갖고 안도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소폭이나마 반등세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소폭이나마 나왔습니다. 크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왔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저기 뭡니까? 삼성전자는 매도를 좀 외국인들이 쳤지만 SK 하이닉스 쪽에서 또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2차 전지 쪽으로도 오늘 좀 반등세가 좀 좋았고 수급도 제대로 잘 들어갔어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솔루엠, LG 엔솔 다 2차 전지 관련주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레버리지도 좀 들어왔고, 하여튼 등등등등 2차 전지 관련주들 위주로 해갖고 수급이 좀 들어왔고, 그리고 기관들도 마찬가지 에코프로비엠이랑 LNF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머티까지 해갖고 이렇게 또 순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요놈들이 엄청나게 그 주가를 끌어내렸다가 다시 이제 저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또 수익 보려고. 그러니까 양아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버티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는 손절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과대 낙폭이잖아요. 과대 낙폭 구간이고, 과매도 구간이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현재 과매도 구간입니다. 과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보다는 매수라는 거죠. 매도가 아니고 매수라는 거죠. 자,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기업들의 어떤 실적들이 좀 어닝 쇼크,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LG 엔솔도 그렇고 어닝 쇼크가 좀 전체적으로 나왔다. 그로 인해 갖고 조금 더 증시가 안 좋았다. 그런 또 시각들도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계절적인 그런 부진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동사의 실적 성장세는 앞으로 이제 2024년부터 하고 2025년, 6년 해갖고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목표 주가 여기서 뭐 72,000원 잡았지만 현재 우리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데 어쨌든 지금 PER이 15배 정도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적 점프업이 가능한 LNG, 2차 전지, 구동 모터 코어 등 시장성이 높은 신사업 가치를 반영을 해서 일본 종합 상사 평균 PER 대비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자, 어디까지나 뭐 증권사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2차 전지 쪽이에요. 2차 전지 쪽이랑 뭐 호주 세넥스 뭐 실적 좋죠. 세배 증산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인리팜 정제법인 기반 사업 확대 그리고 구동 모타코어 해외 법인 풀 가동 요것이 하나의 또 핵심이 되는 이슈고 2차 전지 소재 트레이딩 그리고 LNG 트레이딩 다양한 성장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당사 추정으로 봤을 때는 7조 8천억 정도 10억 원 단위니까 7조 8천 정도 이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을 2,222억 원 정도 현재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실적이 예상치보단 조금 하회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미래를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투자하고 신사업 늘리고 이러면서 기존의 이런 이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변모를 하면서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이렇게 주가로 반영되었고 이 주가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고 앞으로 2차 전지 시장,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부품, 현대 기아차의 유럽 첫 전기차 103만 대가 들어간다 해갖고 2034년까지 구동 모터코 공급 계약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구동 모터코어와 103만 대의 분량을 공급한다.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갖고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계획은 이제 구동 모터코어는 이제 현대 모비스, 슬로바키아 전동화 공장을 거친 뒤에 현대 기아 터키 공장 55만 대분 그리고 슬로바키아 공장에 48만 대분을 각각 보낼 예정이다. 공급 기간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현대 기아차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구동 모터를 수주를 한 이유는 내구성을 꼽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가 만드는 구동 모터 코어의 고품질 무방향성 전기 강판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번 수주를 계기로 유럽 진출 계획에 탄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한 폴란드는 유럽 완성차 업체 생산 공장과 가까이 있어 현지에서도 부품 조달을 하기 유리하다는 평을 많이 받아왔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계획대로라면 유럽에서 2030년대까지 연간 120만 대분의 구동 모터 코어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가가 지금 안 가는 거는 공장이 풀로 돌아가야지 주가가 올라가요. 이제 막 공장 증설하고 이제 신규 고객들 막 더 세우고 이러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뭐 구동 모터 코어의 어떤 수율 문제도 좀 있었죠. 그리고 뭐 기타 이제 철강에 대한 불황 이런 것들이 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걸 떠나갖고 정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전기차 특히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구동 모터 코어에 대한 이런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굉장히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뭐 구동 모터 코어가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들어가긴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이 구동 모터 코어에 대한 요런 이 기대감이 사실 너무 좀 이제 반영이 안 됐어요, 사실. 너무 아직까지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계속해서 공급 계약을 이렇게 따내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연을 아직 넓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현대 기아차의 이런 수주를 통해 갖고 유럽 쪽으로 해갖고 외연을 넓힐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현대모비스, 뭐 LS 산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쪽으로 좀 현재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간에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이쪽 시장도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단순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종합 상사가 아닌 전기차 부품에 있어서는 최강자가 될 것이다, 그런 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 최근 들어왔고, 증시에 대한 뭐 그런 이유도 좀 있었고, 오버행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수급의 패턴을 봤을 때는 최근 들어 갖고는 외국인들이 뭐 지난 12월 말부터 해갖고 1월까지 매도를 많이 쳤는데, 최근 들어 갖고는 좀 다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좀 매도를 치다가 매도 포지션이 더 크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살짝 전환을 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지금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좀 작은 물량들도 뭐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모아왔던 물량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연기금의 이런 물량들, 그리고 투신 사모펀드 조합의 이런 이제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좀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 추세에 안착을 해서 다시 추세 전환이 되는 부분들. 자, 지금 최근 들어갔고 이렇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하방으로 떨어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 시도했고 다시 눌렀고 다시 61선 치고 올라가려는 이런 흐름을 보였지만 또 121선에서 저항을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일단 첫 번째로 61선을 먼저 회복을 시켜준 이후에 121선이 안착이 되어야지 다시 한번 정고점을 위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주봉상으로 낙폭을 좀 줄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엄청난 힘을 썼고 지금 이제 죽여주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뭐 행보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진행이 되다가 조금 실적 회복이 되는 2분기부터 해서 다시 포스코 그룹주들이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에 대한 요 업황을 봤을 때는 현재 그 리튬 시세에 대한 부분들, 현재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런 하락으로 인해, 특히 이제 수산화 리튬 가격의 이런 하락으로 인해 갖고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리튬 시세가 뭐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서도 이런 리튬 가격은 이런 채굴 및 재련 업체들의 캐시 코스트에 거의 이제 근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리튬 가격의 하락 흐름은 2024년 1분기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사실 리튬 이 캐시 코스트에 근접했다는 거, 이 리튬 생산에 필요한 이제 비용까지 거의 가까이 근접했다라는 거예요. 리튬을 이제 채굴하고 뭐 재련하고 정제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리튬 캐시 코스트에 근접했다라는 것, 결국에는 이 리튬 생산 비용과 시장 가격이 거의 이제 비슷해졌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시 코스트에 근접하면 생산 비용만큼 수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리튬 생산 기업의 수익성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산자들이 생산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감산을 하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캐시 코스트를 하회하게 되면 이 생산 비용이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엔 그 손실을 누가 감당해요? 리튬 기업들이 감당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생산자들이 이 물량을 조절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리튬 시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바닥을 다져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양극재 업체도 그렇고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이런 주가 반등은 사실 주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업황보다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2분기쯤 이런 게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런 리포트를 보면 1분기 한 말쯤에는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3월 정도 되면 주가 회복이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3, 4월에는 우리가 봄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봄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잘 여러분들이 버티시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수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일봉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잡는 이런 바닥을 테스트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 기회비용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뭐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투입을 한다라기보다도 조금씩 한 땀 한 땀 모아가자는 거죠. 한 땀 한 땀 천천히 매집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윳돈이 있으면 그냥 월급 타면 뭐 몇 주씩 사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은 약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그냥 이제 나는 이제 급등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채용 요거 이제 인공지능 핵심주 요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오늘은 뭐가 올랐냐? 오늘은 요쪽이 또 올랐어요. 요쪽이 올랐어. 그럼 얘도 한번 시세 줬고 얘도 시세 줬고 다 시세 줬어. 지금 안 준 애가 뭐가 있다? 얘가 있잖아. 자율주행. 이거 지금 잡아야 된다고. 앞으로는 뭐다? 앞으로는 제가 요거 PPT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동차의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 자, 레벨 4급 자율주행 성능 도달을 위한 로드맵은 여전히 미지수지만 이런 자동차와 테크 업계 간의 새로운 동맹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주가적으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현재 뭐 현대, 기아, 벤츠, BMW, 폭스바겐, 애플, 테슬라 다 이런 이제 자율주행, AI 이런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다음 올라갈 테마는 자율주행. 그래서 오늘 딱 신청을 해주세요. 2번이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지금 조금 올라왔고 얘 한번 시세 줬고 얘도 올라왔어요. 아직 얘가 안 올랐어. 그럼 얘를 신청해야 되겠죠. 맞죠? 자, 2번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제가 이렇게 수익을 딱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정말 또 인증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증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인증을 또 해주시는 분들 너무 고마워요. 로봇주 받아갖고 이렇게 9,700만 원 벌었잖아요, 이분은. 자, 그래서 지금 뭐 아니면 내가 뭐 이거 그냥 받기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참치형 텔레그램에 들어오세요. 텔레그램에 들어오시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자, 봐봐요. 오늘 한일 사료 가족 참치 먹을 만큼 벌었다. 한일 사료 5,100원 잡아놨어요. 내일 기대해 봅니다. 5,100원 잡았으면 어디까지 먹었어요? 한일 사료 5,100원에서 거의 한 6,300원까지 갔죠? 요거예요, 딱. 여기서
몇 프로 먹은 거야 대체? 한 20% 이상 수익 봤죠. 요거예요. 그래서 요런 좀 정보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치형의 텔레그램에 좀 입장을 하실 분들은 위에 상단 번호로 T라고 남겨주시거나 참치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렇게 좀 주식 매매를 하실 분들은 이게 사팔사팔 하는 거 피곤하신 분들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뭐 하지 말고 이거 그냥 포스코 그 인터내셔널 그냥 한 땀 한 땀 모아 보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 지금 다시 이 추세를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약간 뭐 이런 식의 뭐 흐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바닥을 좀 확인하는 흐름들이 그러니까 급할 건 없어요. 여기서 또 쌍바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쌍바닥을 만들어 줘야지 일정 부분 바닥이 생겼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급할 게 전혀 없습니다. 급할 게 없고 천천히 매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 때는 사야 된다. 요 때는 항상 사야 된다. 맞잖아요. 제가 6만 원대 뭐 사라고 했어요. 이왕 여기서 사서 물렸다라고 하면 여기서 사서 평단을 다이나믹하게 낮추시라고. 그러니까 요 구간 맞아요. 그러니까 5, 4 아니면 5. 오케이? 근데 지금은 4에 사면 더 좋겠죠. 맞잖아요. 그래서 성공 투자 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길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